안녕하세요. 신지입니다. 10월 28일 경제 감각을 깨우는 경제 브리핑 시작합니다. 최근 세종관가에서는 세금 환급 고지 방법을 우편에서 카카오톡으로 바꾸자는 아이디어 하나로 세금 24억 원을 아낀 공무원이 화제인데요. 주인공은 안태훈 국세청 징세과 조사관입니다. 안 조사관은 정부와 담당관실과 협업해 환급 통지서를 카카오톡 등 모바일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지난 14일부터 카카오톡 통지가 시작됐지만 벌써 모바일 활용률이 60%에 달할 정도로 관련 서비스가 활성화되었습니다. 환급 통지서 등 국세청 우편 발송 건수는 연간 1,104만 건에 이르는데요. 발송 비용만 30억 원입니다. 국세청은 안조사관의 아이디어를 도입하면서 총 24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정부가 낙태 시술 방법으로 약물요법을 허용하는 모자보건법을 입법 예고하자 낙태약 조제권을 두고 의료계와 약사계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시술 방법으로 수술만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 낙태정의 규정을 약물이나 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구체화해 시술 방법 선택권을 확대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유산을 유도해 이른바 먹는 낙태약으로 불리는 미프진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미프진은 태아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호르몬 생성을 억제하고 자궁을 수축해 유산을 유도하는 약물입니다. 28일 의학계에 따르면 대한산부인과 의사회 등 의사단체는 복지부에 낙태약은 의약분업의 예외로 두고 의사 직접 조제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화운동 관련자 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한 100명 이상의 학생들에 대해 이게 나라냐, 이게 공정이냐 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민주화 전형으로 입시 공정을 흔들고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지난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대학교 민주화운동 관련 전형 합격자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까지 연세대 30명, 고려대 3명, 아주대 3명, 전남대 21명 등 총 98명이 민주화운동 관련자 전형으로 입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앱 틱톡에 청와대가 28일 공식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청와대는 이날부터 청틱톡이라는 이름으로 계정을 만들고 청와대 주요 행사와 관련한 홍보에 나섰습니다. 청와대가 처음으로 올린 게시물은 한국판 뉴딜은 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목소리가 담긴 영상입니다. 한편 틱톡은 미국에서만 1억 명이 쓰고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 논란 등으로 미국 정부의 제재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기획재정부가 내년부터 유보소득세를 과세하는 내용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이후 중소기업 중앙회, 대한건설협회 등 각 업계에서 반대 여론이 빗발치자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세부안을 마련하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고 가뜩이나 창업 환경이 열악한 한국에서 기업가의 창업 의지를 꺾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정부는 그간 미국과 캐나다 등 선진국도 운용하는 법률이라며 도입 강행 의지를 밝혀왔지만 실상은 선진국에서 운용 중인 유보금 과세 체계와는 완전히 다르며 외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과세라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특히 사내 유보금에 법인세를 추가로 과세하는 세금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투자 상생 협력 촉진 세제, 미환류 소득세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는 올해
일몰 예정인 이 세제를 2년 더 연장하기로 한 상황에서 이중과세 우려까지 제기되는 배경입니다. 이한우 세무법인 화우세무사는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 사례는 추가 법인세로 정부가 추진 중인 유보금을 배당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것과는 달라 사례 자체가 맞지 않는다며 법인 유보금을 배당으로 간주해 주주에게 배당 소득세로 과세하는 나라는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유보소득세는 당장 내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 연도부터 모든 개인유사 법인이 적용 대상이며 적용 제외 법인과 유보금 산정 요건 등을 시행령으로 정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이 때문에 공평과세를 지지하는 여권에서조차 비판적 시각이 만만치 않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기 변동이 워낙 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은 미래에 닥칠 위험에 대비해 자금을 유보해둬야 할 지점이 있다면서 현실화하지 않은 소득에 대해 과세했다가 나중에 소득이 현실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나. 간주배당 소득을 넓게 보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5일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삼성의 상속세를 없애달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우리나라를 삼성이라는 이름으로 이끌고 도와주신 이건희 회장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일하셨던 분입니다. 존경받아야 할 분입니다. 그런데 저희 나라는 재산 18조 중에 10조를 상속세로 가져가려 합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삼성이라는 기업 무너지면 저희 나라 엄청 큰 타격이 올 겁니다. 그리고 그 18조라는 돈 세금 다 내가면서 번 돈입니다. 어떤 나라가 세금을 2번씩이나 떼어갑니까? 제발 삼성도 생각해 주십시오. 삼성은 우리나라를 위해 일했는데 우리나라는 삼성을 위해 이런 것도 못 해줍니까? 라며 글을 올렸고 28일 오전 11시 4분 기준 14,524명의 동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세율을 낮추고 있습니다. 과도한 세부담을 지우는 게 경제 발전을 저해한다고 보고 북유럽 국가들까지 상속세를 없애는 추세입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사례에서 보듯 이미 소득세 등을 내고 축적한 재산에 또다시 상속세를 부과하는 이중과세 논란도 상속세 개편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70년째 징벌적 상속세를 고집하고 있으며 오히려 최근 들어 상속세율을 올리며 세부담을 늘리고 있습니다. 경제계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상속세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36개 회원 중 캐나다, 호주 등 13개국은 상속세를 없앴습니다. 포르투갈, 슬로바키아를 시작으로 스웨덴, 러시아, 오스트리아, 체코 등이 잇따라 상속세 없는 국가를 선언했습니다. 분배를 중시해온 스웨덴은 의회 만장일치로 상속세와 증여세를 없앴습니다. 당시 최고 세율이 70%인 상속세를 견디지 못한 기업들이 해외로 떠나려 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 제약회사인 아스트라 AB와 가구 회사인 이케아 등이 대표적입니다. 스웨덴 의회가 상속세를 폐지하자 스웨덴 기업들은 본사 이전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위니아전자가 멕시코 블랙 프라이데이라 불리는 부엠핀 특수와 함께 현지화 전략을 앞세워 멕시코 현지에서 전자레인지 21만 대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위니아전자 관계자는 지난해 6월 멕시코 현지 전자레인지 시장 점유율 59%를 달성한 이후 1등 브랜드로 시장을 이끌어왔다며 지난달 기준 올해 누적 점유율 또한 57% 내외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 9월 한 달은 70% 이상을 장악했다고 말했습니다. 위니아전자는 글로벌 및 현지 브랜드와의 경쟁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로 철저한 현지화를 꼽았습니다. 위니아전자의 전자레인지 셰프 멕시코는 멕시코의 대표 음식인 토르티아와 피카디오 등 전통 요리 조리에 최적화됐다는 평을 받습니다. 내년 1월 미국 부동산 시장에 경제적으로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간 27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으로 밀린 집세가 부동산 시장의 시한폭탄이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한 실업자 관련 통계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세입자들이 내지 못한 집세는 72억 달러, 한화로 약 8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미국 정부가 추가적인 지원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연말까지 밀린 집세가 700억 달러, 약 79조 원까지, 즉 1280만 명의 미국인이 평균 5,400달러, 약 600만 원의 집세를 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 연방정부에서는 코로나19 대책으로 집세를 부담하지 못해도 집주인이 퇴거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정책은 내년 1월까지로 정책 이후의 상황은 아비규환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가 한국의 실물, 금융 부실에 악영향을 끼친 만큼 내년 1월 혼란스러운 미국 부동산 경제도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상 오늘의 경제 브리핑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